고사성어 전이죠. 그래서 이 고사성어 전반적인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과연 우리 사회에서 특히 정치판에서 이 지록이마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오늘은 지록이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바탕화면에 보고 계시는 사진은요, 진시황이 죽은 곳입니다. 진시황이 5번째로 순시를 나섰다가 하북선이라는 곳입니다. 하북선 사구 평대라고 하는 곳에서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마음이 39의 천하를 통일하고 나이 40이 넘어가면서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물을 많이 섭취를 합니다. 특히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테로이드에 해당되는 이 아주 강한 성분, 술 같은 게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약을 많이 섭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짝 정신이 나긴 하지만 이게 자꾸 쌓이면은 뇌신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5번째 순시에 나갔다가 진시황 나이 우리 나이 딱 50세에 해당되는 그 해에 5번째 천하 순시에 나섰다가 하북선 사구 평대라는 곳에서 쓰러집니다. 갑자기. 진시황이 자기 죽음을 예감하고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쓰게 합니다. 큰아들에게 내 시신을 장례를 치르고 2번째 황제로 즉위를 하게 하라 라고 하는 주요 내용을 유서를 썼는데, 반짝 깨어나요. 진시황이 약을 먹었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이 유서를 빨리 전달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 사이에 황간 조고라고 하는 놈이 유서를 가로채가지고 사신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이 유서를 조작을 합니다. 유서를 조작해가지고 큰아들 부소는 조고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큰아들 부소를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인물은 몽염이라고 하는 명장이, 그러니까 명망이 높은 장수가 그 큰아들에 대해서 후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몽염하고도 조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승상 이사라는 사람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조가라는 놈이 자기가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유서를 조작해서 큰아들 부소하고 몽염 장군에게 자결을 하라. 불효, 그 다음에 불충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불효, 불충이, 그죠?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잖아. 막연한 죄죠. 뭐, 정확하게 뭘 불효했는지, 뭘 불충했는지 그런 거 밝히지도 않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불효, 불충 갖다 붙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작은 아들 호해. 이때 호해는 진시황 순시에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해하고 짜고 이사를 설득을 해가 승상 이사를 설득을 해서 결국은 피 흘리지 않는 무혈 쿠데타를 조고라는 성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호해가 권력을 오로지 하게 되죠. 그리고는 작은 아들 호해는 모든 권력을 조고한테 일임을 하고 자기는 후궁에 숨어버려요. 거기서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조고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꼭두각시 황제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황제 자리에 오르기 위한 전 단계 시험 단계로 조정의 신하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사슴왕마를 끌고 와가지고 이세 호해가 있는 자리에서 폐하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무리 못난 어리석은 호해라도 사슴하고 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뭔 소리로 말이구만. 그랬더니 그럼 신하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야, 너 이거 사슴이야 말이야? A 신하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신하는 그게 무슨 말이요 사슴이지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신하도 있는가 하면 조고의 심기를 헤아린 어떤 신하들은 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하들의 성향을 자기 자신에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내 말을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별한 다음에 나눈 다음에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반대했던 즉 사슴이라고 발음하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정적을
해치는 겁니다. 근데 워낙 신하들의 반대가 좀 거세다 보니까 조구가 자신이 황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세 황제를 압박을 해가지고 자살하게 만들고 큰아들 부소의 아들로 추정되는 자연이라고 하는 아들을 3세 황제로 즉위를 시킵니다. 꼭두각시처럼 이제 내가 모든 권력을 더 막강하게 휘두르게 됐다라고 자신했겠죠. 근데 뜻밖에도 이 자연이 머리가 영리해요. 그래서 조고를 유인해가지고 조고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기원전 206년 함양으로 진입한 유방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206년 진나라가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이었던 진나라가 멸망합니다. 이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거라는 놈이 자기 정적들을 해치기 위해서 기만적인 수단을 동원했는데 그 수단이 바로 진옥 이마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지금 뭐 정치판에서 그 진옥 이마를 마구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벌어졌던 무슨 뭐 욕설 논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진옥 이마죠. 왜? 욕해놓고 아이가 그거는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무슨 뭐 바이든이 아니죠. 참 한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크게 놓고 보면 다 이런 진옥 이마 간사한 자가 자기 자신의 진입,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만하는 술책을 진옥 이마라고 합니다. 이런 진옥 이마가 워낙 우리 정치판에서 자주 벌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옥 이마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마천이 진시황 공기에서 진옥 이마 고사를 소개하면서 정작 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진옥 이마라고 하는 고사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속뜻이 뭔가라는 부분을 파악해야 됩니다. 진옥 이마는요, 일단 정당치 못한 정치 모략이죠. 그리고 간신들이 있을 때는 간사모략이라고 합니다. 간신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역대 수천년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종합을 해보면 간신들이 쓰는 수법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수법이 뭐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속임수입니다. 기만술이죠. 그렇죠?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상대를 속임으로써 인심도 사고, 그다음에 권력도 훔치고 하는 이런 수법이 간신들이 아주 전형적인 수법은 바로 위장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잘 꾸며가지고 우리말로 이제 꾸미기죠. 그 다음에 속이기죠. 이게 바로 진옥이마는 간신들이 쓰는 가장 전형적인 수법 가운데 하나다. 정당치 못한 간사모략입니다. 진옥이마는 언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냐 그러면 내가 권력을 쥐고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나한테 힘이 없는데 사슴을 들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야 마리아라고 얘기하면 얻어맞죠, 그죠? 네. 내가 권력이 있어야만이, 그리고 내 권력으로 상대편을 충분히 누를 수 있을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는 위에 권력자를, 나한테 위에 이제 내 위에 누군가 권력자가 있다 그러면 이 권력자를 내가 속일 수 있어야 돼요. 기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상압하라고 합니다. 윗사람을 속이고, 그죠? 기만한다는 기자고, 압하는 아랫사람을 누를 수 있는 권력이 뒷받침이 될 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권력자들이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바이든 사태는 마찬가지죠. 권력이 없는 자가 만약에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바이든이 아니고 날림이었냐라고 진옥이마를 해봐야 누가 그걸 알아주겠어요. 얘라 이 자식아 하고 혼쭐이 나죠. 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진옥이마의 수법을 쓰는 겁니다. 근데 하나만 둘은 모르는 거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아래를 압박할 수 있다. 압력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든지 하는 방법, 수단들이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정작 이 진옥이마의 고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몰락과 멸망의 전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마천이 정작 지렁이마 고사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그로부터 얼마 뒤 지나다가 멸망했다. 이게 망조가 들 때 나오는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니 사슴을 갖다 놓고 말이라고 우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망조가 들어야만 가능하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상적인 상태라면 누가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라 걱정하는 겁니다. 제가 시사고사서를 이 역사공부 컨텐츠라고 하는 12주 강의에서 앞머리 하나씩 배울 때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이 나라 걱정, 국민들이 나라 걱정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주제에 넘게 이런 수단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조거라는 놈은 진시황이 이룩해놓은 300만 제곱킬로미터에 해당되는 이 방대한 통일 제국을 통치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통치 구역의 범위와 한계라는 겁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를 또는 이 조직을 충분히 다스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저런 지렁이와 같은 속임수를 쓰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자들이 쓰는 거랍니다. 하마천이 하고 싶은 얘기 두 가지입니다. 조거같이 정말 비열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는 자가 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위에 있는 황제를 속이고 아래에 있는 신하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죽고 진나라도 멸망으로 이끄는 아주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잘 새겨 들어야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렁이마를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정말로 이 지렁이마가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준다면은 방송을 보는 사람이나 유튜브를 보는 국민들도 그렇구나, 되게 심각하구나 라는 걸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해서 그렇게 못하게 하거나 안 그러면은 국민들 다수의 민의를 가지고 국민들의 의지로 결국은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자성어가 지옥이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몰락과 멸망의 조직, 전조를 보여주는 사자성어가 지옥이마였습니다. 시사고사성어 오늘 다섯 번째로 지옥이마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나머지 다른 스케줄의 강의 주제들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준비해가지고 전해드리는 어렵지 않은데 이 시사고사성어를 골라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주 새로 제가 하나 더 못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워낙 지금 돌아가는 한국의 정세나 주변 정세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위태롭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지난번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많이 보이는 건데 많이 보이는 이런 예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선택이 나왔을까. 이런 거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 저도 심각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순하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만이 다시는 이런 못난 선택을 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식인의 역할이고 저처럼 역사를 전공한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시사고사성어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숫자로 배우는 고사성어 의외로 사실 여러분들 지난주에 1로 시작되는 고사성어가 얼마나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숫자로 시작되는 고사성어 가운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1, 10, 100, 1000입니다. 요 단위죠. 그러니까 1, 10, 100, 1000은 큰 단위잖아요. 그렇죠?
1은 숫자의 시작이니까 당연히 이제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2나 3이나 이런 것보다 일십 백천이 제일 많더라고요. 만보다 오히려 백과 천이 훨씬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시작되는 구사성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이걸 좀 소개해드릴게요. 2로 시작되는 구사성은 의외로 얼마 되지가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거 왜 그런가 봤더니 2를 나타내는 숫자를 2를 나타내는 한자가 2 말고도 양으로 오죠. 중국 사람들은 두 개 할 때 중국 발음으로는 1이 이, 그 다음에 2가 얼입니다. 이, 얼, 쌍, 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개 하면 얼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개라고 얘기할 때는 양거라고 합니다. 양자가 있어요. 우리도 1개, 2개, 3개 안 하잖아요. 그죠? 특정하게 뭐 1개 한 나라에 1개 뭐 이렇게 상당히 비하하는 투로 쓸 때는 1개라고 쓰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9, 10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 말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 2, 3, 4, 5, 6, 7, 8, 9, 10이잖아요.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우리는 돈단이나 이런 부분을 나타낼 때 숫자로 100, 1000, 만, 20, 30, 50 이렇게 쓰지만 해야 될 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말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말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뛰어난 언어이기는 틀림없습니다. 중국은 전부 다 1, 2, 3, 4 이렇게 쓰다가 개수를 나타낼 때는 둘을 나타낼 때는 량으로 씁니다. 근데 10단위를 쓸 때는 20 해가지고 얼시라고 하지 않고 량시라고 하지 않고 얼시를 써요. 재밌게도 두 개를 할 때는 량거라고 쓰고 20 하면은 량십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량시라고 할 때 20이라고 해요. 얼시라고 합니다. 근데 100단위가 넘어가면 또 량으로 바뀝니다. 200이라고 얼발이라고 하지 않고 양발이라고 100단위 이상은 다 량으로 씁니다. 양치엔 이렇게 양만, 이만 이렇게 씁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습관이죠. 자기들이 보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2로 시작되는 부사성 말고도 량으로 시작되는 부사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둘을 나타내는 게 쌍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쌍으로 시작되는 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2로 시작되는 성어는 이율배반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건 부사성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렇죠? 안티논이라고 해서 철학적인 용어인데 이거는 부사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글자로 된 게 아니고 유명한 명언 명구들로는 2로 시작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심불가인 사군 두 마음을 가지고는 군주를 섬겨서는 안 되고, 그죠? 그 다음, 의지불가의 인정이다. 내 의지를 의심해가지고는 적을 대항할 수 없다. 내가 싸워서 이기니까 못 이기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적을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고, 옛날에 이제 군주한테는 두 마음을 가지고 군주를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고, 또 주역에 보면은 이인 동심이면 길이 반건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면 그 날카로움이 쇠도 자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하나로 합쳐질 때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하는가 그런 아주 유명한 명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2로 시작되는 부사성은 안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재밌습니다. 근데 양으로 시작되는 건 많아요. 둘을 나타내는 양으로 시작되는 양서투열 두 마리 쥐새끼가 구덩이에서 싸운다. 그러면 둘 다 죽죠. 그죠? 네. 그 다음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죠? 그 다음에 양현상액 두 명의 뛰어난 자가 서로를 해친다라는 뜻입니다. 재주 있는 뛰어난 사람이 서로 돕지 않고 서로 해치는 경우를 양현상액이라고 하는 아주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장을 글을 쓸 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양호상투 두 마리의 호랑이가 서로 싸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의
이때 호랑이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에 비유하면은 호랑이는 금수의 왕이잖아요. 사람에게 비유하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랑이에 해당되는 두 사람이 서로 싸우면은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양호상처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벽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죠? 쌍벽을 이룬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때 쓰는 쌍벽이라는 건 대체로 완벽한 사람이나 물건을 얘기합니다. 벽은 원래 저렇게 생긴 옷기를 조옷기를 벽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옷기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고대에는. 지금은 이제 다이아몬드가 보석 가운데서 제일 비싼 보석이지만은 몇천 년 전에는 저는 옷기가 금이나 이런 훨씬 더 귀중했습니다. 옷 때문에 전쟁까지 벌어질 만큼 귀중한 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벽 하면은 옷기 가운데서도 최고의 옷기를 얘기합니다. 쌍벽, 옥 한 쌍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완벽한 사람이나 완벽한 물건을 비유하겠습니다. 국상, 무상 둘도 없다. 무상이라는 것은 둘도 없다는 뜻입니다. 나라의 인재로서 둘도 없는 인재다. 회오의 열전에서 소아라고 하는 사람이 한신을 요왕에게 추천하면서 이 사람은 국사무쌍입니다. 이렇게 나라에 둘도 없는 인재입니다. 라는 말로 아주 극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보다는 량이나 쌍을 많이 쓰더라. 이 숫자 2의 특징 가운데 하나고요. 3은 우리도 3 좋아하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은 3세도 3 좋아하고 중국도 3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 굉장히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3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소개해드릴게요. 3감 하면 3개의 거울을 얘기합니다. 장태종이라고 하는 당나라의 유명한 황제, 이거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군이라고 하는 장태종은 늘 신하들에게 나한테는 거울이 3개입니다. 첫 번째는 지나간 과거를 비춰볼 수 있는 역사의 거울입니다. 사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 얼굴을 씻는 동감. 옛날에는 이제 얼굴을 씻고 내 얼굴이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거울을 보잖아요. 감은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주로 동을 이렇게 딱 닦아가지고 동판을 닦아가지고 얼굴을 비춰봤어요. 거울 대신. 거울 나오면 근대에 와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동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내 언행이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를 옆에서 지적해주는 훌륭한 고된 신앙. 이걸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람 거울. 그래서 나는 항상 이 3개의 거울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넣고 다니면서 내 행실을 비춰본다. 라고 해서 장태종의 상감하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리더가 조직이나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갖추어야 기본적인 리더십으로서의 상감이 항상 중국 역사에서 강조됩니다. 단순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됐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됐든 조직의 리더가 됐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한 개인도 늘 저 상감을 마음속에 두면은 자기가 생활하고 살아나가는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삼걸은 세 사람의 뛰어난 인재, 삼고초여, 삼군갑탈기, 삼륜불규원, 삼륜불원, 삼동족 문사, 여러 상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다 찾으면 나옵니다. 이제 지식검사를 통해서 찾으면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삼유시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석삼자에다가 남길 유자에다가 화살시. 얼핏 보면은 저거는 화살 세 개를 화살 쪽 3개를 남기나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은 이거 고사를 모르면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다. 이거 뭐냐면 저 나라의 유명한 명장인 연파라는 사람이 저 나라에서 버티지 못하고 중상모략 때문에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해요. 근데 저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저 나라 왕이 연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연파가 아직도 건재한지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간신배 하나가 이 사신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연파가 건강하지 못한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돌아와서 사신이 보고한 보고 가운데 삼유시라는 거예요. 제가 가서 연파를 만나보니까 밥도 잘 먹고 다 좋은데 이야기 나누는 중에 3번이나 오줌을 지리더라. 삼유시가 3번 오줌을 지린다는 것이 재밌죠? 오줌 전혀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는 걸 나타냈습니다. 삼유시. 그래서 연파를 다시 기용하는 걸 포기했다. 그 보고를 듣고 결국은 망하죠. 그 다음 또 하나 삼자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3글자로 누군가를 옥에 가두다라는 뜻이에요. 재밌죠? 3글자로 옥에 가두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송나라 시대 때 간신 진회라고 하는 자가 명장 악비를 모함해가지고 죽일 때 3글자를 황제에게 갖다가 꼬에 바칩니다. 이게 뭐냐면 막수유라고 하는 3글자입니다. 막수유라는 무슨 뜻이냐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뜻인데 직역을 하자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반입니다. 그러니까 악비가 속으로 어쩌면 반역의 마음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막수유라고 하는 3글자를 황제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악비를 모함해서 결국 악비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 싸움이나 그다음에 이런 간신배들이 쓰는 농간을 부릴 때 쓰는 수법 가운데 하나가 저 막수유라는 겁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들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대편에 대한 헐뜯음이나 모함이나 이런 비방 같은 거 잘 보시면 근거 없이 정확한 증거도 없이 상대편에 계속 욕을 하잖아요. 비판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런 것도 다 저 3.5 막수유에 해당됩니다. 그에 대한 정황을 미뤄봤을 때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 여기 막수유입니다. 여기 가신들이 잘 써먹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삼진무련은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여기 뭐냐 그러면은 그 나귀를 당나귀를 팔려고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이 공부 많이 했다라고 하는 서생이 계약서를 씁니다. 당나귀 매매 계약서를 쓰는데 종이 석장을 넘기도록 당나귀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쓸 줄 몰라가지고 온갖 잡소리를 쓰다가 정작 중요하게 가장 중요한 당나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당나귀 이걸 얼마에 판다, 누구는 얼마에 산다. 그래서 언제까지 뭘 넘기고 나와야 되는데 정작 그런 건 없고 쓸데없는 소리만 계속 늘어놓을 때 쓰는 사자성어가 삼진무련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긴 배웠는데 실제로는 아무 소용없는 짓이 여러 것들입니다. 비꼴 때 쓰는 사자성어가 삼진무련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런 삼자가 들어가는 사자성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은 이런 목록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우리 김강남 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단톡방이나 이런 쪽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가 들어가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대천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쓰기도 하고 제일 유명한 건 사면초가죠. 항우가 사면초가에 몰려가지고 결국은 오도 갈 데 없는 위급한 상황에 몰릴 때 쓰는 사자성어가 사면초가가 되겠습니다. 조상모사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 이거 이제 원숭이한테 써먹는 수법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늘 7개를 줬는데 아침 저녁으로 7개를 줬는데 원숭이가 야 다음부터는
아침에는 3개 주고 저녁에는 4개 준다 그랬더니 불만이 터뜨리니까 이걸 아침에는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고 이런 방식으로 바꿨다는 거죠. 대박한 꾀를 부릴 때 조삼무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 5가 들어가는 성어에 제일 유명한 게 50부 100보죠. 이건 맹자에 나오는 유명한 고사입니다. 50부 100보는 뭐냐면 50부 도망간 놈이나 100보 도망간 놈이나 똑같은데 50보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놈을 나무랄 때 결과적으로는 똑같죠. 근데 50보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놈한테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맹자가 50보 도망간 놈이나 100보 도망간 놈이나 똑같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재미난 거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가 오대무송이라고 하는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소나무입니다. 2200년 전에 진시황이 태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요. 소나기가 내립니다. 비를 피할 데가 없었는데 마침 소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소나무 밑에 가지고 비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진시황이 저 소나무에게 벼슬을 줍니다. 무슨 벼슬을 주느냐? 오대부 벼슬을 줍니다. 그래서 저 소나무 이름이 오대무송입니다. 지금 태산에 가면 저기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기 2200년 전 소나무는 아니겠죠. 조자기에 계속해서 소나무가 있어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제일 마지막에 있는 5천은 5천 글자라는 뜻입니다. 글자가 5천자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노자를 얘기합니다. 노자가 한국가를 지나가지고 은둔할 때 한국가를 지키는 문직인 윤희라고 하는 자가 세속을 떠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뭐라도 한 말씀 남겨주시죠 라고 부탁을 했더니 노자가 그 자리에서 5천 글자 5천 말을 합니다. 5천자 글자에 해당되는 말을 해요. 그래서 노자 글자 수가 5천자 정도 됩니다. 실제로 노자 도덕경이. 그래서 5천원 하면 노자 도덕경을 가리킵니다. 그런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이 들어가는 성어는 중국 사람 6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후대에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 발음으로 리우라고 하거든요. 6자를. 근데 이게 흐를 유자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잘 돌아가거나 뭐든지 일이 잘 될 때 잘 수술 풀려라 라는 의미에서 발음이 같다고 해서 6자를 좋아합니다. 8자 좋아하는 이유도 아시잖아요. 중국 사람들 발음을 하면 8자를 좋아합니다. 그거는 파 차이, 빠는 BA, 발음이 B로 시작돼요. BA 빠고, 파 차이는 돈 많이 버세요 라고 하는 발제는 F로 시작됩니다. 근데 어쨌든 혼돈이 잘 섞이면 잘 구별이 안 되니까 8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돈 많이 버세요 라고 하는 파 차이에 빠하고 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8자를 좋아합니다. 6자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것은 6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보면 66자에다가 도장인자가 있죠. 6인. 이건 뭐냐면 전국시대 때 유명한 유세가였던 소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진. 전국시대 때 모두 7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국, 칠궁이라고 해서 7개 나라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진나라가 제일 막강했습니다.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는 진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 나라가 힘을 합쳐야만이 진나라에 대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6개 나라의 힘을 합치게 만드는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소진이라는 인물이고, 그 소진이라는 인물이 6개 나라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라고 주장할 때 내세웠던 주장이 바로 합종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합종연회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나중에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진나라 편에 서가지고 이 합종을 깨부시는 논리가 연횡입니다. 합종은 종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연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는 연이고 종은 세로입니다. 서쪽에 있는 진나라가 있고 나머지 6개 나라는 동쪽에 다 있는 주로 그 산을 그어보면 이렇게 종으로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로로 늘어서 있는 6개 나라가 힘을 합친다 해서 합종이다. 연횡은 뭐냐 그러면은 진나라가 세로로
가까이 있는 나라부터 차례차례 공략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동쪽에 있는 제 나라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나라부터 먼저 보는 거. 멀리 있는 나라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이유는 뭐냐면 가까이 있는 나라를 공격할 때 멀리 있는 나라가 도와주지 않게 하는 거죠. 우방을 맺어놓으면 결국 합종을 깨는 겁니다. 합종은 6개 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뒷나라에 대항하는 거예요. 이걸 각기각파한 겁니다. 장이라는 사람. 그래서 소진이 초창기에는 6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6개 나라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진나라에 대항 못합니다. 합종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해서 모두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6개 나라의 공동 재산이 됩니다. 소진이. 그 소진이 차고 다니는 도장이 육각이었다. 그래서 6입니다. 6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6개 나라의 도장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소신이 차고 다니는 도장이 육각이다. 그래서 6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시춘추에 보면요. 육척사은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왜 소개해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인사 문제가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나라에서 어떤 인재를 기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조직 한 나라의 흥망이 결정이 됩니다.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인재 출력이 나라의 안정과 위기는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달려있고 존망대 소용입니다. 나라의 존속과 멸망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달려있다. 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즉 사람 쓰는 것이 그 나라의 그 조직의 흥망을 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는 만사, 사람을 쓰는 일은 만 가지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를 보면 인사는 망사가 되죠. 망하는 인사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사 문제를 건드린 것이 여시춘추에 나오는 육척사은이라는 겁니다. 즉 권력자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 육척사은을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육척은 이 친인척을 얘기하죠. 아비, 어미, 형, 아우, 처, 자식. 이걸 육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내 아비, 내 어미, 내 형, 내 아우, 내 처, 내 자식이나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함부로 기용하지 말라. 두 번째 사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육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인척을 중요한 자리에다가 기용하고 이러면 바로 공격을 받아서 바로 회의를 하거나 취소하거나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권에 와가지고 그런 원칙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사업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제하는 법, 오랜 친구, 이웃, 가까운 신앙, 나하고 이런 자들을 중용하다 보니까 인사가 망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여불이라는 사람이 자기 문화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편찬한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을 기용하기 있어서 육척사항을 잘 살펴서 기용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치 들어가면서 어디 제일 유명한 것은 7종 7분이죠. 삼국지에 나오는 자갈량이 뇌이라고 하는 사람 자를 7번 잡았다 7번 놔줬다라고 하는 7종 7분이고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7상팔하라는 겁니다. 7상팔하 7 위, 8 아래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오락가락 한다라는 뜻입니다. 7상팔하는 오락가락하는 뭐가 오락가락하는 내 마음. 내 마음이 딱 정해지지 못하고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심란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7상팔하 알아두시면은 글자도 쉽기 때문에 문장 같은 거 쓸 때 인용하면 도움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팔이 들어가는 고사적어가 의외로 적었습니다.
팔경, 이 고사라고 할 수 없죠. 뭐 팔경은 워낙 그죠. 중국도 팔경이 많고 소상팔경, 소상팔경, 우리도 뭐 관동팔경, 온 동네 다 팔경이 있잖아요, 그죠? 팔경이 기본적인 팔자가 들어가는 단어 가운데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이런 팔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팔만 대장국 제가 보니까 팔자가 들어가는 단어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팔괴, 주역의 기본이 되는 괴가 8개잖아요. 팔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가 들어가는 단어, 구는 숫자 가운데, 동양의 숫자 가운데 극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에 해당됩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숫자입니다. 생각하기에는 10이 더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은 완성된 숫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로 동양에서는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수라고 하고 더 이상 갈 데 없는 숫자는 9입니다. 그게 극적이죠,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뭐 여기 크게 여러분들이 뭐 구사일생인데, 그죠? 9번 죽었다, 한 번 살아났다. 죽을 거를 여러 번 눌렸을 때 쓰는 단어고, 제일 유명한 건 구일모입니다. 사마천사가 하찮은 죽음을 비유할 때, 하찮은 희생이나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다가 나의 생명을 바치거나 나의 신비를 건다고 쏟을 때를 구일모, 소 9마리에서 털 하나 뽑는 것밖에 안 되는, 소 한 마리만 해도 털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데 소 9마리는 극수죠. 그러니까 많은 소, 수많은 소에서 털을 하나 뽑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행동이나 일이나 그런 상황을 구일모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권력이나 권력자, 최고 권력자를 나타내는 단어는 구정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가마솥 9개, 발 3개가 달린 청동기 그릇을 정이라고 합니다. 발 3개 달린 거. 그래서 삼국이 정립한다, 세 나라가 정립한다 할 때는 저정자를 씁니다. 발 3개 달린 솥이 딱 받치고 있듯이. 옛날에는 발 4개 달리는 게 굉장히 안정감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만들어 보면 발 3개 달리는 게 굉장히 안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카메라 받칠 때 다리들 있잖아요. 다 3개잖아요. 삼각대가 굉장히 균형을 잡는 데 큰 기하학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삼각인데, 그래서 옛날에 솥의 다리도 3개였어요. 기본적으로. 그걸 정이라고 합니다. 구정하면은 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숫자입니다. 국가급 숫자. 더 이상 갈 데 없는 숫자입니다. 10이 들어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건 십시일반이죠. 십시일반은 중국 고사성어가 아닌 우리 속담. 우리 속담을 한자로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 숟갈씩 보태면은, 그죠? 십시는 숟가락, 힘은 숟가락이에요. 10숟가락 보태면 밥을 먹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이런 거죠.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나누다 보면은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큰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심리 양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양행이라는 걸 들어보셨잖아요. 양행. 유한양행. 아시죠? 유한양행이 제 앞에서 이름이잖아. 양행이 저 양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서양하고 교류하면서 그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지역에다가 회사를 차릴 때, 상점을 차릴 때, 그걸 양행이라고 불렀어요. 다른 말로는 양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회사들이 모여있는 마당이에요. 장자는 마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행이나 양장이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동양 사회에 있어서, 근대 사회에 있어서 계약을 통해가지고 서양의 회사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걸 양장, 그런 기업이나 상점을 양행이라고 부릅니다. 10중8군 우리가 가장 잘 유명한 것이고, 10전신비라고 해서 완벽함을 나타내는 단어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노택동이 쓴 단어 가운데 하나고,
유명한 거는 문일지 하나를 들으면 열을 난다 라고 하는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사자성어 하는 문일지 있습니다. 백이 들어가는 사자성어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 가운데 우리가 많이 아는 백년해로, 그죠? 100년 동안 함께 늙어가자. 그 주례사에서 나오잖아요. 100년해로 해라고. 검은물이 팥불이 되도록 100년해로 할 것을 맹세하는 용법이 하잖아. 그때 저게 100년해로입니다. 백발백중, 유명한 이제 명사수를 얘기할 때 백발백중인데, 요 명사수가 누구냐 그러면 춘추시대 때 초나라의 양유기라고 하는 명사수가 백발백중이었어요. 명사수가 어느 정도였냐? 100곳 떨어진 곳에서 나뭇잎을 맞추는, 그게 백발백중입니다. 그 정도는 되지 명사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백간교집이라는 게 있어요. 백간교집. 100가지 느낌이 서로 겹친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백간교집 대신 어떤 걸 많이 씁니까? 만남이 교차한다. 들어보셨잖아요. 만남이 교차한다. 여기 백간교집. 똑같은 뜻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할 때, 막 뒤엉켜가지고 신나갈 때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쓰는데 중국에서는 백간교집이라고 많이 씁니다. 백인 예지 불가입니다. 100사람이 모두 예자는 칭찬하다는 뜻이에요.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지자는 누군가, 대명사죠. 누군가 100사람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누군가를 칭찬할 때 불가일, 잘 살펴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할 때는 뭔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글씨로 백청학회 이지어해요. 구릉학산 부지우산,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신의 백줄기라는 신의 물이죠. 그러니까 신의 물들은 바다를 배우기 때문에 바다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신의 물이 흘러서 결국 바다로 가잖아요. 그죠? 바다를 배운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흐르는 걸 배운다는 뜻이에요. 흘러야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구릉학산은 부지우산이다. 구릉은 산을 배우기 때문에 산에 이르지 못한다. 산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배우느냐? 배우는 거에 따라가지고 그 도착점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천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천국만마, 천고절창, 그죠? 천리지행, 시오조카. 이게 중국에 가면은 안마 받는 곳에 많이 붙어 있어요. 천리길은 어디로부터? 발 아래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런 얘기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저건 도덕기가. 그 다음에 천만매일. 이웃 천만금을 주고 천만전을 주고 이웃을 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 한 채 값이 100만도 안 하는데 이웃을 살려면은 1000만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으로 상징적인 숫자. 그래서 이웃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이고, 천신방문은 우리 많이 쓰고 있죠. 그렇죠? 신자는 매울 신자입니다. 고생한다라는 뜻이에요. 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000번이나 매운 맛을 보고 10,000번이나 고생해서, 그러니까 고생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고생할 때를 천신방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명언입니다. 천양지피 불여 이루어지겠다. 양가죽 천장보다 요 겨드랑이 털 가죽 한 장이 낫다. 뛰어난 인재를 비유할 때 저렇겠습니다. 그 다음 천인지 낙낙 불여 일사지파. 천 사람이 예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바람을 하는 것이 낫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스면 천명보다 직언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더 낫다라는 거죠.
세계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많죠. 이런 내용들은. 천재이유, 천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그런 아주 귀중한 기회를 얘기할 때 천재이유라고 합니다. 천차만별, 천추만세. 천추만세는 천년만년이라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무슨 뜻이냐 그러면 황제의 죽음을 비유합니다. 천추만세는. 그 다음에 천금 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많아요. 천금일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천금까지 천금 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많습니다. 천금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아주 많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uncountable,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액수를 얘기할 때 천금이라고 얘기했어요.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천금이었으니까 그만큼 액수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금이 상징적인 숫자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만자가 들어가는 부사성은 만고장청, 만고장춘, 늘 푸른 상록수라고 하죠, 그렇죠? 만고장춘하면 만년 되도록 길게 푸르다, 오래도록 푸르다 하는 거죠. 만고장춘하면 언제나 봄 같다 그런 얘기죠. 만고유광은 영원히 그 아름다운 기운이 흘러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방장한 꽃향기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이 남겨놓은 업적이 향기로운 꽃향기처럼 영원히 흘러내려가는 것을 만무유광이라고. 말이장사는 잘 아시죠? 만무유실. 만 가지 가운데 단 하나도 실수하지 않는다. 그 완벽함을 얘기할 때 만무일실이라고 합니다. 만사되길, 모든 일이 다 길할 경우에 만사되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사일생, 만번 죽고 한 번 산다. 구사일생보다 훨씬 더 과장법이 심한 게 만사일생이 되겠습니다. 만사일통은 아시죠? 그렇죠? 만사일통. 모든 일이, 만 가지 일이 다 건하게 뚫리게 잘 되라는 뜻이죠. 만수무강을 잘했죠. 몇 년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길 바란다 라는 뜻이죠. 만인지적이 재밌습니다. 만사람의 적이라는 뜻인데, 이게 만사람의 적이라는 건 뭐냐면 만명이 내 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사람을 대적한다 라는 뜻입니다. 항우가 젊은 날 공부할 때 이런 딜란이라고 했었어요. 숙부 함량 밑에서 항우가 컸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나이가 돼가지고 함량이 조카 항우를 이렇게 글을 가르쳐요. 근데 항우가 글을 배우다 말아요. 중간에 그만둡니다. 그랬더니 왜 중간에 그만두냐? 그랬더니 항우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런만 쓸 줄 알면 됐지. 뭘 더 배웁니까? 두 번째는 검수를 가르쳐줍니다. 근데 이것도 배우다 말아요. 그때 이것도 왜 중간에 그만두냐? 한 놈만 상대할 줄 알면 되지. 검수를. 나는 만인지적할 수 있는 병법을 배우고 싶다. 만 명을 대적할 수 있는 병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량이 얼굴 뜻이 크네, 기특하네 해서 병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해요. 사마천이 항우 일대기인 항우 공기에 대한 요 일화를 딱 앞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뭐 무슨 일이냐면 항우가 무슨 일이든지 끝장을 못 보는 성격이다. 집어넣어가지고 항우의 최후를 암시하는 아주 재미난 그런 일화였습니다. 이게 만인지적. 끝으로 억이 들어가는 성을 말하고 있어도 없어요. 찾아보니까 억자가 워낙 옛날에는 이게 많은 숫자였죠.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만 이상이 가는다는 게 굉장히 상상이 안 됐던 과거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억이 보통이지만 억만지중,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얘기할 때 억만지중이라고 얘기하고, 억조창생은 들어보셨죠? 조단위가 나오고 조잖아요. 억조창생, 조단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옛날에도. 근데 억이나 조가 구체적인 숫자로는 쓰이지 않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많다라고 할 때 억만을 쓰거나 억조를 썼어요. 그래서 억조창생 또는 억만창생 이렇게 해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를 나타낼 때 억이나 조를 썼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숫자가 들어가는 부사성어를 2주에 걸쳐서 소개해드린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공부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이런 분야고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은 사실 숫자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친근하게가 닿죠. 그러니까 숫자만 가지고도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로 사자성어만 소개해서 그렇지 여기에 명언 명구까지 합치면은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명언 명구까지 합치면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동물이 들어가요. 구사성어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식물을 가지고 구사성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이고 특정한 글자 하나만 같이 들어가 있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부사성어만 골라가지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생자를 가지고 산다라고 할 때 날생자를 가지고 들어가는 부사성어나 명언 명구를 배울 수도 있고 또 죽을 사자를 가지고 배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동물이 들어가는 부사성어도 2주 동안 집중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주하고 90대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부사성어들 가운데서 주로 우리나라 속담을 한자로 바꾼 부사성어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0째 개인사정을 일찍 1시간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디죠? 여기입니다. 여기.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4시에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들어가 하나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사양 언니. 그건 제가 만든 거고. 제가 한국 사마천학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좋아하는 분들하고 가끔 어울려서 이제 회식을 하면 그러면은 건배사를 하는데요. 이 건배사 보면은 요즘 이제 뭐 별의별 건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순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인향백미, 사람의 향기는 백미를 가고 그다음 화향철리, 꽃향기는 철리를 가고 주향말리, 술향기는 말리를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교하는 분들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우리 학교 분들이. 그게 뭐냐면 사향억리라고 해서 역사의 향기는 국리를 간다. 또는 삼합산의 향기는 국리를 간다. 그렇게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또 창조할 수도 있고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왜? 고등학교는 죽은 화석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형되거나 뜻이 바뀌거나 해가지고 사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우리 주제가 Back to the Future, 미래로 돌아가보자 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